저는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계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자보의 내용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자보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는 저기 계신 저희 학회장님과 재학생, 졸업생들이 환원서도 뽑고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 학교 본부에 플랜과 대자보도 게시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우리 과의 통폐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과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문과대 학생회이고 저기 앉아 계신 부후보로 앉아 계신 2014년도 문과대 학생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과대 절반 이상의 학과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문과대 학생회와 부후보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라도 단합대회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질의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합대회는 1년 동안 연기만 지속이 되다가 결국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통폐합 과정 속에서 문과대 학생회 여러분, 문과대 학생회와 부후보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제가 몰라서 듣지 못해서 무지해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생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공약들 저도 보았고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자기가 졸업한 학과가 없어지고 제가 다니는 학과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부모님께 찬성을 던진 적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유권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성대 모든 학우를 책임지시는 위치에 올라가시는 부모님께서 올해 어떻게 해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도 학생회이기 전에 1만 5천 명 학우 중에 한 명이고, 그다음에 저희 과도 특히나 통폐합 과정에 들어가는 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분에게 똑같이 저희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으로 일단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통폐합으로 일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27일 날 긴급 중앙운영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파받았고, 3월 28일 날 전체 학생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총장님의 설명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 불참을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구조조정 설명회가 열렸었고, 거기에 따른 역시 질의응답의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긴급 단원위도 열었고 단대 운영회를 열었고, 거기에 대해 학회장과 학과에 전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똑같이 사학과 학회장님과 분이 했던 것처럼 청년과 많은 면담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도 달고, 그 다음에 탄원서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수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학장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총장님과의 만남도 가지려고 했으나 비서분으로 인해서 좀 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역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역시도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비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총학생 회장이 된다면, 총학생 부회장이 된다면, 이러한 학과 통폐합에 대한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거기에 대해 맞지 않는 학과를 찾아서 그 본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다가 폐지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링크를 보시게 되시면 상명대라든지 강원대라든지 경명여대 등 여러 가지 학교 등에서 학생의 반발로 인해서 학과 통폐합이 취소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학교들은 정부의 지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과 통폐합을 철회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저희 학생의 학회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실 때 어떤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정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수도권 대학이랑 지방 대학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의 대학입니까? 네. 강원대가 어디의 대학입니까? 강원대도 수도권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에 차이는 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뭐 폐합은 됐지만 그 학과의 전공이 통합이 되었지만 전공은 살아있다고 저는 해서 좀 안도감은 있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봤지만 그 링크도 저희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일단은 폐합은 안 됐지만 결론적으로 통합된 학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만히 놔두고 두고 보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정말로 총장님을 만나실 생각이 있으셨고 그러한 행동을 실질적으로 옮기셨다면 대자보나 플랜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에 불의가 있었을 때 분명히 대자보를 붙이시고 그걸 온 학교에 게시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그리고 단대 학생회에서는 그러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못하시고 왜 한 개의 학과만이 이러한 통폐합에 대해서 총장실 앞에 플랜과 대자보를 설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외의 학과들은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과대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과가 통폐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저희 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 질문 이제 학교를 위한 이제 소중한 의견은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총장님을 찾아뵈려고 노력했던 학과는 사학과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법학 이제 우리 학교에서 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학과에서도 법, 행정, 정치학부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 졸업생과 그리고 지금 법정대학교 학생회장 그리고 법학과 이제 학회장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총장님과 면담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통폐합 과정에서 사학과 한 개의 학과만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후보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만다행으로 일단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학과가 폐합이 된 게 아니라 일단 통합이 된 것이고 통합된 사이에 전공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첫 안 그대로 진행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대 운영위원회 단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이를 제외하고도 단대 대표자 회의라고도 분명히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열리지 않은 것입니까? 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열리지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단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열리지 못한 문과대 2014학년도에 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알리고 전학대를 열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맞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쳤었고 단대 운영회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포함되지 않는 학과들도 많이 그 피드백을 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러한 통폐합에 관한 거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아마 본부가 전달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통에 대해서 조금 부재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도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학과에 대해 일단 통폐합이 되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학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과 통폐합뿐만 아니라
중흥대를 비롯한 학과 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청회가 열렸고 선후배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왜 다른 학과들, 특히 문대 7개 학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학대학은 폐지가 되었지만 신학과는 일단 남아 있습니다. 그래 대해서 아마 단대의 특성이 사라지는 거지만 그 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현재 학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일단 우선 학생회에서 이제 뭐 과별로 옷이나 이제 이런 걸 다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잠을 총학과 최대만 입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제 전대 항상 이제 뒤에 나오는 학생의 후보자들이면 이제 전대보다 더 잘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다들 올라오시고 있는데, 이런 걸 혹시 개선할 여지가 있으신지, 네, 그런 점이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야구 잠바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이제 저도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는 모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학과 학회장님 질문해 주셨다시피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고 제가 체육학과를 어떻게 당선이 돼서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학과 학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선할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개선을 할 의지가 있으시니까 예, 그 점은 예, 저도 이제 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뭐 많은 학우들도 약간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솔직히 이게 뭐 옷 하나 입는 게 전통이고 이런 거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니다 싶고, 인근 학교인 부경대학교만 봐도 일반 학우들도 다 야잠을 입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건 좀 너무 구시대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 고려하고 안 고려하고를 떠나서 일단 이런 거는 뭐 일반 1만 5천 학우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제 뭐 그런 의견을 더 공유하고 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먼저 하고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전통이 있는 과에게 이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고, 당연히 이제 한 학과에 이제 치우친 이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학우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종합한 다음에 그 과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